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청년들 염정희 세무사 칼린입니다. 오늘 얘기할 주제는요, 사업용 자동차입니다. 사장님들께서 사업을 하시면서 거래처를 방문하시거나 시장조사를 갈 때 사용하는 차량을 사업용 차량이라고 하고 비용으로 인정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2016년 이전만 하더라도 이 차량에 대해서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사장님들께서 뭐 스포츠카를 끌고 거래처를 간다던가 했었을 때 비용 처리가 가능했었던 거죠. 근데 이렇다 보니 세금에 반영되는 금액들이 너무 크게 차이가 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씩 제한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차량에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차 중에서도요, 비용 처리할 때 한도를 두는 차량은 세단이나 SUV와 같은 사업용으로 사용할 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도 탈 수 있는 차량들에 대해서만 특히 제한을 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1년에 한 대당 1,500만 원까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1,500만 원이라는 한도가 조금 비싼 차를 타고 계신 사장님들은 1년에 1,500만 원이면 이거 너무 작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사장님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차량 가액이 1억 정도 되는 비싼 차를 기준으로 해서 처음에 사장님께서 이 차를 사러 가셨을 때에서부터 운행을 하실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처분하실 때 어떻게 세금에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년에 한 대당 1,500만 원까지 한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체크해야 될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한 대당이라는 거예요. 차량을 두 대, 세 대 갖고 계신 분들은 전체에 대해서 1,500만 원 한도가 아니라 한 대당 1,500만 원 한도라는 거고요. 또 두 번째 포인트는 이 1,500만 원이 차량 가액에 대해서만 한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두 개로 쪼개지게 되는데요. 이 1,500만 원 중에 8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차량 구매 금액에 관련된 한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금액 같은 경우에는 차량을 운행할 때 보면은 주유비도 들어갈 거고, 차량이 고장 난다고 하면 수선비도 들어갈 거고, 또 차를 운행하려면 저희가 보험도 가입을 하잖아요. 이러한 차량 유지비에 대한 한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생각을 하시면서 차량을 취득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을 할 때는 세 가지 포인트를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부가세 부분입니다. 1억짜리 차량은 사실은 차량 가액에 대해서 9천, 부가세가 1,000만 원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다 보면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되는데 원래 이 1,000만 원을 차감해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펴볼 SUV라던가 세단과 같은 이러한 차량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를 돌려주지 않습니다. 부가세 공제를 안 해준다라는 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로는 임직원 전용 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셔야 됩니다. 법인은 반드시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차량부터는 임직원 전용 보험을 가입하셔야 되는데요. 모든 개인 사업자가 다 가입하실 거는 아니고요. 복식부기 의무자이신 분들, 성실신고 대상자이신 분들, 전문직이신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임직원 전용 보험을 가입하셔야지만 비용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거래처 사장님들께서 굉장히 많이 여쭤보시는 내용인데요. 차량을 취득할 때 어떤 방법이 가장 유리하냐, 세금적으로 유리하냐라는 내용인데요. 사실 일반적으로는 이 세 가지 방법 모두 세법상 처리되는 내용은 동일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큰 차이는 없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영상에서는 이 세 가지 방법에 따라서 실제로 세금 계산할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차를 한번 샀을 때 1년 쓰고 없어진다거나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법에서 차량을 5년 동안 나눠서 비용 처리를 해라 라고 정해놨습니다. 이걸 감가상각비라고 하고요. 차량 구매 금액을 800만 원의 한도를 적용시킨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감가상각비에 대한 한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구매를 했을 경우에 이 감가상각비는 차량을 5년 동안 쓰기 때문에 매년 2천만 원씩 발생하게 될 거고요. 리스나 렌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동일할 수는 없지만 차량을 구매했을 경우와 동일하게 2천만 원의 리스료가 2천만 원의 렌트료가 1년 동안 발생한다라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차량 유지비 같은 경우에는 세 방법 모두 1,000만 원씩 발생했다라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500만 원의 한도를 적용시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매를 하는 경우에 감가상각비는 이 2천만 원 그대로가 넘어옵니다. 차량 유지비 같은 경우에도 1,000만 원 그대로 내려와서 1,500만 원의 한도를 적용받게 되고요. 리스의 경우에는 차량 구매 금액으로 보는 비율은 93%로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계산해보면 1,860만 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럼 이 나머지 금액 140만 원은 어디로 가냐면 이 차량 유지비와 합산이 돼서 140만 원이 이제 차량 유지비로 계산이 됩니다. 이 렌트료는 70%의 비율로 계산이 되게 되는데 1,400만 원이 800만 원과 비교를 하게 되고요. 나머지 600만 원을 합산해서 1,600만 원이 차량 유지 비용으로 계산이 되게 됩니다. 지금 감가상각비가 2천만 원이잖아요. 감가상각비가 2천만 원인데 한도가 800만 원이어가지고 1,200만 원에 대해서는 이번에 비용 처리를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비용은 사라지고 끝나느냐? 이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다음 해로 계속해서 이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5년이 지나고 나서도 800만 원의 한도는 계속되기 때문에 이 차량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은 6년 차에 가서 이 800만 원은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차량 유지비 같은 경우에는 그 해에 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그냥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끝나는 건데요.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에는 그 해의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인정받지 못한 금액이 한쪽에 쌓여 있다가 5년이 지나고 나서 더 이상 비용으로 처리할 게 없을 때 이때 가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구매를 했을 경우에는 한도가 800만 원이기 때문에 1,200만 원이 올해 비용으로 처리되지 못하고 남아있겠죠. 그 다음에 리스의 경우에는 한도 초과분이 1,060만 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렌트의 경우에는 지금 8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초과하는 금액이 600만 원이기 때문에 600만 원이 올해는 비용 처리되지 않지만 나중에 비용으로 처리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구매와 리스, 렌트에 있어서는 세법상 처리를 비교를 해봤을 때 이 감가상각비로 계산하는 방식이 조금 차이가 있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보유를 했을 때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유비라던가 아니면 수선비가 나갈 거잖아요. 차량 유지비에 대해서도 부가세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운행기록부 작성 여부에 따라서 앞서서 살펴봤던 그 비용 한도가 조금 달라지는데요. 앞에서 봤던 예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이 차량과 관련된 비용이 1,500만 원 이하다라고 하면은 그 한도 내에 있기 때문에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좀 비싼 차량을 사셔가지고 1년에 쓰시는 비용이 1,500만 원을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운행기록부를 쓰냐 쓰지 않느냐가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는데요. 일단 운행기록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대표님이 차량을 언제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어떤 용도로 썼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 장부입니다. 그 차량을 100% 사업용으로 쓴 게 맞다라고 하면은 차량 유지비에 대해서도 100%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에는 800만 원 한도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 800만 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매를 하는 경우에는 그 해에 얼마를 비용 처리 받을 수 있냐면 차량 유지비 1,000만 원 전체액과 감가상각비 800만 원까지 해서 1,800만 원을 비용으로 인정받으실 수가 있고요. 리스의 경우에는 차량 유지비 1,140만 원을 100% 인정받고 차량 가액은 여전히 이제 800만 원까지만 받으실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1,940만 원을 비용으로 인정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렌트의 경우에는요. 1,600만 원 전체 비용으로 인정받으시고 차량 가액은 800만 원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2,400만 원까지 비용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어서 사실 이 케이스에서 봤을 때는 구매, 리스, 렌트 중에 렌트가 가장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지금 운행기록부를 썼다라고 가정했을 때고요. 운행기록부를 쓰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업용으로 쓴 비율을 계산할 때 1년 동안 쓴 전체 비용 중에 1,500만 원으로 계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50%로 계산이 되고 감가상각비로 계산된 2,000만 원 전체 중에 50%를 곱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1,000만 원,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1,000만 원 같은 경우에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라던가 근로자의 상여로 처분이 되게 되고요.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냥 이제 비용 인정을 받지 못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로 사용한 1,0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800만 원 한도와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도 800만 원을 초과하는 200만 원에 대해서는 올해는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언젠가는 비용으로 처리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 유지비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전체가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이 중에서도 업무 사용 비율만큼만, 그러면은 업무로 사용하지 않은 500만 원의 경우에는 역시나 법인의 경우에는 상여 처분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용으로 사용한 500만 원만 그 해의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800만 원과 차량 유지비 500만 원을 더해서 1,300만 원까지만 그 해의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리스의 경우에도 이 1,860만 원 전체에 대해서 50%만큼만 계산을 해서 800만 원과 비교하게 되는데요. 그럼 930만 원과 800만 원을 비교해서 이 130만 원의 경우에는 나중에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1,140만 원도 마찬가지로 50%를 곱해서 570에 대해서만 그 해의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800만 원과 570만 원을 더해서 1,370만 원을 그 해의 비용으로 인정받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렌트의 경우에는요, 1,400만 원 중에 50%, 그러면 700만 원으로 계산이 되겠죠? 그 700만 원과 감가상각비 한도인 800만 원을 비교했을 때 700만 원이 더 적죠? 그럼 700만 원 전체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차량 유지비의 경우에는 1,600만 원 중에 50%, 800만 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합산해보면 1,500만 원에 대해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처리가 됩니다. 운행기록부를 썼을 때와 쓰지 않았을 때 비용으로 인정받는 금액이 굉장히 차이가 크다는 겁니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했었을 때 렌트 같은 경우에는 2,400만 원가량을 그 해의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2,400만 원을 비용으로 인정받고 나머지 600만 원에 대해서는 나중에 언젠가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쌓아둘 수 있었는데요. 운행기록부를 쓰지 않은 경우에는 그 해의 비용 처리 받을 수 있는 금액 자체가 1,500만 원이다 보니까 1년에 1,500만 원 이상 차량과 관련돼서 비용을 지출하시는 사장님들은 반드시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셔야 되겠죠. 보유까지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처분을 했을 때를 생각해 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부가세입니다. 차량을 취득할 때, 그리고 차량을 타면서 발생하는 주유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가세 공제를 하나도 받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중고로 판매를 할 때는 부가세 10%가 발생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정도에 판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10%인 100만 원의 부가세를 반드시 별도로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세금 계산서 발행해 주시는 것도 잊지 마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사업용으로 타던 차량을 중고로 판매할 때 차량 가액이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요. 이제 매년 2,000만 원씩 비용 처리를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3년을 탔다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차량은 지금 장부상에 4,000만 원짜리 차량으로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5,000만 원에 팔았다라고 하면은 저희는 잘 판 거니까 이익이 발생하게 되고요. 오히려 못 팔았을 때 법으로 제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4,000만 원짜리 차량을 3,000만 원에 판매하게 되면 지금 손실을 1,000만 원 보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 손실마저도 법에서는 그 해에 다 인정해주지 않고 손실 한도를 800만 원까지만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감가상각비와 비슷하게요. 이월되는 금액이 있으면 다음 해에 갔을 때 800만 원 한도 내에서 비용으로 인정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에서 봤을 때 그 해에 800만 원 이제 손실을 인정을 해주고 세금을 줄이는 효과가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 200만 원은 그 다음 해에 인정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사업용 차량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오늘 계산식까지 나오다 보니까 사장님들께서 이해하시기가 조금 어렵진 않았나라는 염려가 듭니다. 그런데 1년에 1,500만 원 이상 차량과 관련돼서 비용을 지출하시는 사장님들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세금 줄이는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취득하셨을 때 반드시 임직원 전용 보험을 가입하셔야 됩니다. 임직원 전용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 같은 경우 아예 비용 인정 못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차량부터 임직원 전용 보험을 가입하셔야지만 차량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보유를 하셨을 경우에 운행기록부를 반드시 작성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얼마나 금액이 차이가 나는지 보여드렸죠. 실제로 사장님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은 내가 거래처 한번 방문하는데 운행기록부 하나하나 작성하기가 너무 귀찮다, 어렵다,
번거롭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요즘 보면 운행기록부를 어플로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러한 툴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처분하실 때 부가세 10%가 발생한다는 부분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당연히 우리 회사의 이익으로 잡히는 금액이 뭐 1,000만 원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부가세를 별도로 얘기하지 않으면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금액에서 부가세를 별도로 고려하셔서 처분 가액을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에 구매, 리스, 렌트 중에 뭐가 더 유리하다는 거냐라고 궁금해하실 대표님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앞서서 살펴봤을 때는 사실 말도 안 되는 가정을 했었죠. 동일한 차량을 구매했을 때, 리스했을 때, 렌트했을 때 그 연에 발생하는 비용이 같다라고 가정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같은 차종이라고 하더라도 리스 가격, 렌트 가격이 다를 뿐만 아니라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의 효과가 아니라 대표님이 갖고 계신 현금은 어느 정도 되는지, 어떤 용도로 사용될 건지를 고려하셔서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을 조금 자주 바꾸는 스타일이라던가 좀 사고도 날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렌트라던가 리스를 사용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하실 수도 있겠죠. 여기까지 해서 오늘 사업용 차량 살펴봤는데요. 혹시라도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고 하면은 댓글에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무법인 청년들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